아이들은 잠들었고 남편도 샤워를 끝내고 침대에 누웠다. 나도 그 옆에 누웠다. 우리는 똑같은 이불을 덮고 있지만 서로 등을 돌리고 있다. 20cm. 우리 사이의 거리다.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거리. 하지만 우리는 닿지 않는다. 언제부터였을까? 남편이 나를 만지지 않게 된 게, 아니, 정확히는 나를 보지 않게 된 게, 처음에는 피곤해서 그런가 싶었다. 직장 일이 바쁘니까,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그러다 괜찮아지겠지. 하지만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똑같았다. 이제는 5년째다. 우리는 부부다. 같은 집에 살고 같은 침대에 잔다. 밥을 같이 먹고 아이들 이야기를 나눈다. 명절이면 시댁에 함께 가고 친구들이 보기엔 화목한 부부다. 하지만 그들은 모른다. 우리 침실이 얼마나 추운지, 우리 부부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나는 아내였지만 여자는 아니었다. 결혼 초기 남편의 눈빛은 달랐다. 내가 거실을 지나가면 쳐다봤다. 아침에 일어나면 내 얼굴을 먼저 봤다.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있으면 뒤에서 안았다. 오늘 예쁘네. 새 옷이야? 잘 어울려. 머리 자른 거 어떻게 알았어? 귀신이야? 그때는 내가 보였다. 여자로서의 나. 아내이기 전에, 엄마이기 전에 그냥 나. 하지만 아이가 태어나고 몇 년이 지나자 그 눈빛이 사라졌다. 처음에는 몰랐다. 아기를 키우느라 나도 정신이 없었으니까. 밤마다 수유하고 기저귀 갈고 젖병 소독하고 온종일 아기만 보다가 잠들었다. 산후조리원에서 퇴원한 첫날 밤. 아기가 계속 울었다. 이 시간마다 깨서 울고 달래고 먹이고 재우고. 그 반복. 남편은 옆방에서 잤다. 회사 일이 있으니까 내가 좀 해줘. 그렇게 말하고 문을 닫았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아기를 안고 울었다. 아기도 울고 나도 울고. 왜 이렇게 외로운지. 6개월이 지나자 몸이 망가졌다. 출산 전 52kg였던 몸은 65kg가 됐다. 뱃살, 튼살, 처진 가슴.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사람이 보였다. 그러다 문득 거울을 제대로 봤다. 헝클어진 머리, 화장기 없는 얼굴, 수유복에 묻은 얼룩. 언제부터 이랬을까? 나는 언제 이렇게 됐을까? 여보, 나 오늘 머리 좀 하러 가도 돼? 남편은 TV를 보다 말고 대답했다. 가 근데 애는 누가 봐? 그 말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당신이 봐주면 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그렇게 말하지 못했다. 아니야, 괜찮아. 다음에 갈게. 그날 이후로 나는 미용실에 가지 않았다. 6개월 동안. 어느 날 새 옷을 샀다. 온라인으로 싸게 세일하길래. 택배가 오자마자 입어봤다. 거울 앞에 섰다. 나쁘지 않았다. 아니, 괜찮았다. 오랜만에 예뻐 보였다. 남편이 퇴근했다. 나는 새 옷을 입고 저녁을 차렸다. 슬쩍 남편을 봤다. 알아챌까? 남편은 식탁에 앉아 휴대폰을 봤다. 밥 먹어.
그게 전부였다. 새 옷에 대한 말도 내 머리에 대한 말도 아무것도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옷을 벗으며 생각했다. 내가 안 보이는 건가? 아니면 보고 싶지 않은 건가? 엄마, 물, 여보, 양말 어디 있어? 엄마, 배고파. 여보, 저녁 뭐야? 하루 종일 듣는 말들이다. 엄마, 여보. 그게 내 이름이 됐다. 남편은 나를 여보라고 부른다. 하지만 그건 이름이 아니다. 역할이다. 밥 차려주는 사람, 빨래하는 사람, 아이 챙기는 사람, 집안일 하는 사람. 여자로서의 이름은 사라졌다. 결혼 전 남편은 내 이름을 불렀다. 데이트할 때, 전화할 때, 편지 쓸 때. 수진아, 오늘 뭐 먹고 싶어? 수진이 좋아하는 거 사왔어. 수진아, 나랑 결혼해 줄래? 그때는 내가 수진이었다.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낳고 나서 나는 여보가 됐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엄마가 됐다. 수진이는 어디로 갔을까? 어느 날 남편 친구들과 모임이 있었다. 나도 따라갔다. 오랜만에 외출이었다. 친구 부인들도 다 왔다. 우리는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다. 남편 친구 중 한 명이 말했다. 야, 너희 집사람 진짜 살 빠졌네. 예뻐졌어. 나는 깜짝 놀랐다. 누군가 내 외모에 대해 말한 게 얼마만인지. 남편은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난 잘 모르겠는데 매일 보니까. 그 순간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매일 봐서 모르겠다고. 내가 살이 빠진 것도 예뻐진 것도 모르겠다고.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은 척. 하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물었다. 오늘 재미있었어? 응. 진수 저 자식 또 자랑만 하더라. 짜증나. 남편은 친구 이야기만 했다. 나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었다. 나는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다. 설날이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전을 부쳤다. 나물 무치고 갈비 찌고 잡채 붓고. 손이 기름투성이가 됐다. 시댁에 도착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니가 말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왔어? 애들은? 애들 밥은 먹였어. 나한테 인사는 없었다. 아이들 이야기부터였다. 부엌으로 들어갔다. 시누이가 먼저 와 있었다. 시댁 음식을 가져온 것 같았다. 언니, 이거 우리 어머니가 만든 거예요. 맛있어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새벽부터 만든 음식은 한쪽 구석에 놓였다. 차례를 지냈다. 온 가족이 모였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누이 가족, 우리 가족. 차례가 끝나고 밥을 먹었다. 나는 부엌을 오가며 음식을 날랐다. 설거지도 했다. 시어머니가 말했다. 요즘 여자들은 살림을 잘 못해.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시누이가 웃으며 거들었다. 그러게 엄마, 요즘은 다 배달시켜 먹잖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설거지하는 손을 멈추지 않았다. 거실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다.
오빠, 요즘 언니랑 사이는 어때? 신우이가 물었다. 내 이야기였다. 남편이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그렇지 뭐 관계도 없고 애들 키우느라 바빠. 나는 설거지하다 말고 멈췄다. 물이 흐르는 소리만 들렸다. 남편 앞에서도 나는 그냥 그런 사람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아이들은 뒷좌석에서 잠들었다. 남편이 말했다. 오늘 피곤하지? 응. 그래도 엄마가 좋아하더라. 음식도 잘 만들고 설거지도 하고 하니까 집안일에서 해방된 기분인가 봐.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창밖을 봤다. 시댁에서 인정받으려고 애썼던 10년. 하지만 정작 남편은 나를 그냥 그런 사람으로 봤다. 침실. 부부에게 가장 사적인 공간. 가장 가까워야 하는 공간. 하지만 우리 침실은 달랐다. 남편은 늘 먼저 잠들었다. TV 보다가 휴대폰 보다가 불 끄자마자 잠들었다. 나는 그 옆에서 잠이 오지 않아 천장만 봤다. 언제부터였을까? 남편이 나를 만지지 않게 된 게 결혼 초기에는 달랐다. 밤마다 손을 잡고 잤다. 안고 잤다. 아침에 일어나면 입 맞추고 출근하기 전에 안아줬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그게 사라졌다. 처음에는 아이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신생아를 키우니까 둘 다 피곤했다. 시간도 없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시 가까워지겠지. 하지만 첫째가 자라도 둘째가 태어나도 똑같았다. 이제 아이들도 다 컸다. 둘째도 초등학교 들어갔다. 우리에게 시간이 생겼다.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나를 만지지 않았다. 어느 날 밤 나는 용기를 냈다. 남편이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나는 그 옆에 누워서 손을 뻗었다. 남편의 팔을 만졌다. 남편은 깜짝 놀란 듯 나를 봤다. 왜? 그 한마디에 나는 얼어붙었다. 왜냐고. 아내가 남편 팔을 만지는데 이유가 필요한가? 아니, 그냥. 나는 손을 거뒀다. 남편은 다시 휴대폰을 봤다. 그날 밤 나는 화장실에 가서 울었다. 소리 내지 않고. 아이들이 들을까 봐. 내가 그렇게 불편한가? 내가 그렇게 싫은가? 며칠 후 또 시도해봤다. 남편이 샤워하고 나왔을 때 여보, 오늘 좀 일찍 잤으면 좋겠어. 남편은 이해하지 못한 표정으로 나를 봤다. 왜? 어디 아파?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아프지 않다고 그냥 당신과 가까워지고 싶다고 여자로서 외로웠다고 그렇게 말할 수 없었다. 아니, 괜찮아. 그냥 피곤해서.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고 TV를 켰다. 나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다. 마지막이 언제였지? 남편이 나를 안아줬던 게, 손을 잡아줬던 게, 입 맞췄던 게 3년, 아니 5년, 기억도 안 났다. 거절당하는 게 두려웠다. 아니, 이미 거절당하고 있었다. 20년 친구 미영이에게 전화가 왔다.
수진아, 나 이혼했어. 깜짝 놀랐다. 미영이네 부부는 주변에서 부러워하는 커플이었다. 싸우는 걸 본 적도 없었다. 무슨 일이야? 왜? 카페에서 만났다. 미영이는 많이 야위어 있었다. 남편이 바람 폈대. 회사 후배랑 3년이나. 할 말을 잃었다. 그렇게 좋아 보이던 부부였는데 그런데 알아? 나 처음엔 화났는데 시간 지나니까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 무슨? 나도 남편한테 관심 없었어. 정말로. 우리 그냥 함께 사는 사람이었어. 부부가 아니라 동거인. 그 말에 나는 식은땀이 났다. 미영이가 계속 말했다. 아침에 일어나도 인사 안 했어. 저녁에 집에 와도 다녀왔어 한마디. 주말에도 각자 할 일만 하고. 같은 집에 살았는데 대화는 애들 이야기뿐이었어. 내 이야기 같았다. 언제부터 그랬어? 미영이가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글쎄, 애들 낳고 나서? 아니면 그 전부터? 잘 모르겠어. 어느 순간 그냥 그렇게 됐어. 나는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다. 우리 부부도 그런가. 함께 살지만 따로 사는. 부부지만 남남인. 수진아, 너는 남편이랑 어때? 잘 지내? 미영이가 물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응, 뭐? 괜찮아. 거짓말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계속 생각했다. 우리 남편도 외로울까? 나처럼.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보며 옆에 사람이 있는데도 혼자라고 느끼며 그날 밤 남편에게 물어보고 싶었다. 우리 괜찮은 거야? 우리 부부 맞아? 하지만 물어보지 못했다. 대답이 두려워서. 나는 매일 밤 거울을 봤다. 샤워를 하고 나면 욕실 거울 앞에 선다. 김이 서린 거울을 손으로 닦는다. 그리고 나를 본다. 뭐가 문제일까? 살이 쪘나? 주름이 늘었나? 피부가 안 좋아졌나? 머리가 푸석해졌나? 나는 체중계에 올라갔다. 다이어트를 시작했다. 운동을 했다. 피부과에 갔다. 화장품을 샀다. 새 옷을 샀다. 3개월이 지나자 변화가 있었다. 살이 5kg 빠졌다. 피부가 좋아졌다. 옷 맵시도 나았다. 친구들이 말했다. 야, 넌 뭐해? 완전 예뻐졌어. 무슨 관리 받아? 피부 진짜 좋다. 남편이 좋아하겠네. 그 말에 나는 웃을 수밖에 없었다. 남편은 알아차리지 못했다. 내가 살이 빠진 것도 옷이 달라진 것도 화장이 달라진 것도 퇴근해서 집에 오면 다녀왔어라고 말하고 저녁 먹고 TV 보고 잠든다. 나를 보지 않는다. 어느 날 나는 남편에게 직접 물어봤다. 여보, 나 좀 달라 보이지 않아? 남편은 고개를 들어 나를 봤다. 3초쯤. 응? 뭐가? 살 빠진 거. 그리고 옷도 새로 샀어. 남편은 다시 나를 봤다. 이번엔 조금 더 오래. 아, 진짜?
잘 모르겠는데. 원래 예뻤잖아. 그 말이 위로가 될 거라고 생각했을까? 나는 그날 밤 다시 욕실 거울 앞에 섰다. 3개월 동안 노력한 내 모습. 살 빠진 몸. 좋아진 피부. 새 옷. 하지만 남편은 몰랐다. 아니, 보지 않았다. 내가 아무리 애써도 소용없구나. 나는 이미 보이지 않는 존재니까. 고등학생이 된 딸이 물었다. 엄마, 아빠 사랑해? 갑작스러운 질문에 나는 당황했다. 왜 그런 걸 물어? 그냥 엄마, 아빠 사이가 좀 이상해 보여서. 딸은 책상에 앉아 나를 봤다. 우리 친구 엄마, 아빠는 주말마다 데이트한대. 손도 잡고 다니고. 근데 엄마, 아빠는 딸의 말이 끊겼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엄마, 아빠는 그냥 같이 사는 것 같아. 부부 같지 않아.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다. 아이들도 눈치챘구나. 우리 사이의 거리를. 그런 거 아니야. 엄마 아빠는. 변명이 나오지 않았다. 딸이 말했다. 엄마가 행복하지 않은 거 알아? 나 어릴 때부터 봤어. 엄마는 항상 웃잖아. 그런데 그게 진짜 웃음이 아니라는 거 알아. 힘들어하는 거 다 봤어. 눈물이 났다. 참으려 했는데 참을 수 없었다. 딸이 다가와서 나를 안아줬다. 엄마 괜찮아. 엄마 행복하면 좋겠어. 나는 딸을 안고 울었다. 아이한테 위로받는 엄마. 아이 앞에서 무너지는 엄마. 그날 밤 나는 생각했다. 아이들에게 뭘 보여주고 있는 걸까? 사랑 없는 결혼? 거리감 있는 부부? 이게 내가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부부의 모습일까? 친구들과 술을 마셨다. 오랜만에 밤 외출이었다. 남편이 아이들을 봐주기로 했다. 친구들은 다들 비슷했다. 결혼하고 애 낳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사는 사람들. 술이 들어가자 진짜 이야기가 나왔다. 우리 남편 나한테 관심 없어. 우리도 작년에 몇 번이었는지 세어봤는데 한 손에 꼽아. 나는 아예 포기했어. 이제 기대도 안 해. 다들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뭐가 숨어 있는지 나는 알았다. 외로움, 상실감, 자존심의 상처. 한 친구가 말했다. 근데 가끔 생각해. 우리가 뭐가 모자란 걸까? 왜 남편들이 우리한테 관심이 없는 걸까? 다른 친구가 대답했다. 모자란 게 아니라 익숙한 거야. 우리가 너무 가까이 있어서 매일 보니까 당연하게 느껴지는 거지. 나는 잔을 기울이며 생각했다. 정말 그럴까? 익숙해서, 당연해서, 아니면 우리가 더 이상 여자가 아니라서. 집에 돌아왔다. 아이들은 잠들어 있었고 남편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왔어? 응. 애들 잘 잤어? 일찍 재웠어. 그게 전부였다. 나는 침실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다. 거울 앞에 섰다.
40대 중반. 나이가 들었다. 주름도 늘었고 몸도 예전 같지 않다. 하지만 그게 이유일까? 나이가 들어서 남편이 나를 안 보는 걸까? 아니면 애초에 나를 여자로 보지 않게 된 걸까? 가장 아픈 건 몸의 변화가 아니었다. 가장 아픈 건 자존심이 닳는 거였다. 매일 밤 침대에 누워도 남편은 나를 만지지 않았다. 아무리 예뻐져도 남편은 나를 보지 않았다. 몸보다 먼저 자존심이 달아갔다. 어느 토요일 오후, 남편은 골프 모임에 갔다. 아이들은 학원에 갔다. 나는 혼자 집에 있었다. 빨래를 개다가 소파 위에 놓인 남편의 휴대폰을 봤다. 그냥 놓여 있었다. 급하게 나가더니 휴대폰을 놓고 간 모양이다. 나는 그걸 지나치려고 했다. 하지만 손이 멈췄다. 남편 휴대폰을 본 적이 없다. 비밀번호도 모른다. 궁금한 적도 없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문득 궁금해졌다. 남편이 나를 안 보는 이유, 나를 만지지 않는 이유, 나한테 관심 없는 이유,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나는 휴대폰을 들었다. 화면을 켰다. 비밀번호 화면이 떴다. 아무 생각 없이 첫째 생일을 눌렀다. 틀렸다. 둘째 생일을 눌렀다. 틀렸다. 우리 결혼기념일을 눌렀다. 열렸다. 메시지 앱을 열었다. 대화 목록이 보였다. 가족 단톡방, 회사 동료들, 친구들. 그리고 저장되지 않은 번호 하나. 손이 떨렸다. 하지만 눌렀다. 대화 내용이 나왔다. 그건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었다. 사진도 있었다. 누군가의 여자의 벗은 모습이, 대화 내용은 내가 남편과 나눠본 적 없는 종류의 말들이었다. 팀장님, 오늘도 야근하세요. 끝나실 때까지 기다릴게요. 사랑해요. 팀장님, 다음에도 저를 뜨겁게 해주세요. 오늘 정말 행복해서 울었어요. 팀장님이 제 곁에 있어서 다행이에요. 스크롤을 내렸다. 더 많은 대화가 있었다. 몇 달치.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손이 떨렸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숨이 막혔다. 그제야 알았다. 남편이 나를 안 본 게 아니었다. 남편은 다른 곳을 보고 있었다. 그날 밤, 남편이 골프에서 돌아왔다. 평소와 똑같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다. 다녀왔어. 배고파. 저녁 뭐야? 나는 부엌에서 저녁을 차리고 있었다. 평소와 똑같이. 하지만 모든 게 달라졌다. 식탁에 마주 앉았다. 남편은 밥을 먹었다. 휴대폰을 보면서 나는 그 얼굴을 봤다. 20년을 함께 산 사람, 아이 둘을 낳은 사람, 매일 밤 같은 침대에서 자는 사람. 하지만 나는 이 사람을 몰랐다. 이 사람이 뭘 생각하는지, 뭘 원하는지, 누구를 보고 있는지. 말해야 할까? 휴대폰 봤다고. 다 알고 있다고.
설명해 달라고.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무서웠다. 진실을 마주하는 게, 남편의 대답을 듣는 게, 이 가족이 무너지는 걸. 그래서 나는 참았다. 또, 그날 밤 우리는 똑같이 침대에 누웠다. 20cm 떨어져서. 서로 등을 돌린 채. 하지만 이제 나는 안다. 이 침묵은 언젠가 깨질 거라는 걸. 다음 이야기는 남편이 직접 말할 차례다. 그가 나를 보지 않은 이유. 그가 누구를 보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가 진짜 원했던 것. 남편의 고백. 나는 다른 여자를 원했다.